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적분에 들어갈 건데요. 이제 정적분에 들어가기 앞서 구분 구적법이란 걸 배워야 됩니다. 뭐라고? 구분 구적법. 구분 구적법이라 하면은 이제 정적분에서 곡선이나 혹은 이제 도형, 평면 도형 혹은 입체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뭐다? 구분구적법이다.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렸어요. 좌표 평면을 하나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좀 크게 자 요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하네. 잠깐만. 자, 요 부분 이게 다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좌표 평면이에요. 여기에 이제 2차 함수를 그릴 겁니다. 2차 함수를 싹 그리는데 이렇게 되는 형태의 2차 함수고요. 여기가 1,1인 2차 함수예요. 요 점이 뭐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1,1 자, 이렇게 됩니다. 얘는 y는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곡선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곡선 부분 x축과 이 x축과 잠깐만요. 이게 펜이 보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건데 안 보이네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곡선 부분에 해당하는 거 x축과 y는 x제곱과 x는 1 요 부분으로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구분구적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합니다. 여기를 총 거리가 1이에요. 이 거리가 1을 얘를 n개로 분할을 합니다. n개로 분할한다, n개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개로 나눠서 어떤 짓을 하는지 자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n분의 1만큼 오고 잘 안보이나? 빨간색으로 할게요. n분의 1만큼 오고 이렇게 각각의 높이에 해당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다?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좀 삐뚤어졌지만 여기도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더하면은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하죠. 왜?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요만큼들이 다 뭐예요? 칠하고 있는 부분. 이게 다 오차입니다. 오차. 남는 거죠. 곡선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직선, 그러니까
사각형들을 잘게 쪼갠 거의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게 처리가 돼요. 저 부분들이 남아요. 그래서 저 부분들을 띄어내야 합니다. 지금. 저 부분들을 띄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일단 저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첫 번째 사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길이는 바로 n분의 1입니다.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 있는 점을 대입한 거죠. 어디? 여기다가. 그래서 n분의 1의 제곱입니다. 이게 밑변, 얘가 높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사각형은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n분의 1이겠죠. 요만큼이니까. 근데 문제는 x에다가 대입할게. 여기 n분의 1이 오고 다시 n분의 1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높이는 n분의 2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또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n번째 요거예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1 곱하기 여기를 대입해야지 요 높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 높이 요게 나올 건데 얼마가 되는 거예요? n분의 n의 제곱이 됩니다. 이 높이들은 각자 해당하는 점을 요 원래 함수에다 대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각형들을 전부 다 더해보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n을 해보면 얘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더하기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시그마를 써볼게요. 죄송해요, 목이 안 좋아서. n분의 1 곱하기 너무 이쪽으로 왔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손두께가 두꺼운데 밑변인 n분의 1 곱하기 높이들만 변해요. n분의 k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만 숫자가 변하고 있죠. n분의 1, 2, n 이렇게 변하니까 n분의 k의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자, 이게 일단 빨간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한 건데 우리는 오차를 없애고 싶어요. 저 오차 없애는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안 나와. 자, 더 나와. 더 나와. 자, 보조 칠판이 나왔습니다. 저 오차를 위해서는 오차 줄이기. 여기가 펜이 더 이상하게 써지네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곡선이 예를 들어서 축이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현재 박스가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원래 한 칸으로 나눈 거를 세 칸으로 나눠 볼게요. 요렇게, 잘못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눴어요. 자,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되죠. 오차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보라색으로 썼을 때보다 오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원래 한 칸으로 자를 걸 세 칸으로 자르더니 오차가 훨씬 줄어들었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밑에 나눈 n을 엄청 크게
많이 나누면은 오차는 거꾸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엄청나게 잘게 쪼개면은 사실상 오차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요 얘기예요. 함수에 극한은 수열에 극한에서 왔던 근사값의 개념입니다. 거의 없게끔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이겁니다. n을 무한하게 쪼갤 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자, 이렇게 썼어요. 순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개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곱하기 n 세제곱분의 1이고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하고 n 세제곱분의 1인데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차수가 위아래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수의 비죠. 얼마? 밑에는 6, 위에는 2. 답은 3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다? 구분구적법의 방식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것들도 존재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상당히 응용 폭이 넓습니다. 이거 부피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곡선 y는 x제곱, x세제곱 등등에 관련된 거, 혹은 이제 이과생들한테 또 필요한 게 쓰레받기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삼각함수를 배운 뒤에나 나올 수 있는 형태인데, 그런 변형된 입체의 활용까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분 2에서 그 변형된 형태는 보여줄 거고, 오늘은 그 입체의 참치 통조림을 써서 구하는 방식, 직원뿔의 부피까지 한꺼번에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직원풀까지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번 더 어려운 분들은 보시고요. 직원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직원뿔이 뭐예요? 자,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는 겁니다. 부피. 직원뿔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어진 원뿔 얘기합니다. 태블릿으로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된 직원뿔이에요. 자, 이 직원뿔인데 이 직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 우리 사실 알고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예요? 부피 v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얘가 나오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부터 같이 구할게, 이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구했었는데, 이런 입체 도형 정사각뿔이라든가 직원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 모양 혹은 이제 얇은 박스 같은 모양, 포장할 때 쓰는 얇은 박스 같은 모양,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색깔을 바꿔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얇은 원통 참치캔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 안쪽에다가 좀 더 작게 참치캔을 통조림을 쌓는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참치 통조림을 쌓아갑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 웨딩 케이크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웨딩 케이크. 이게 색깔이 이래서 잘 안 보이는데 웨딩 케이크처럼 옆에서 단면도를 그려줄게요. 색깔이 안 바뀌었구나. 단면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태블릿이 오랜만에 써서 자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이걸 채운다. 어떤 식으로 여기에 박스가 그러니까 참치캔이 이렇게 한 칸 쌓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참치캔이 한 칸 또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한 칸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요만한 참치캔이 올라가 있겠죠. 여기 밑에도 요만한 게 있을 거예요. 요것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건데 빨간색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의 높이를 h라고 할 겁니다. h라고 했을 때 여기 한 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이고요. 이거를 이 h를 어떻게 n등분합니다. n등분을 하게 되면 높이 한 칸 한 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높이 한 칸 한 칸은 n분의 h가 됩니다. 전부 n분의 h가 되겠죠. 높이 한 칸은 n분의 h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반지름이에요. 이제 반지름이 중요한 건데 이때는 닮은 비를 씁니다. 닮은 비. 제일 밑에 칸의 반지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만큼에 해당하겠죠. 사실상 r이에요. 그리고 제일 작은 칸에 해당하는 반지름은 요만큼에 해당을 하겠죠. 요만큼. 자, 그걸 계산해 볼게요. 얘의 삼각형의 닮은 비는 높이가 h일 때 반지름이 r이었어요. 그럼 제일 작은 요 사각형의 경우에는 요 위에 통조림 요거의 경우에는 높이는 바로 n분의 h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x라 표현할게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항과 외항의 곱을 하면 x 곱하기 h는 n분의 rh가 되면서 서로 지우면 결국 x는 얼마다? x는 n분의 r이다. 즉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는 n분의 r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통조림 h 대 r은 이때는 이게 높이가 돼 버립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n분의 2h n분의 h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것 때 x는 하고 풀면은 x는 n분의 2r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감이 오죠. n분의 1r, n분의 2r, n분의 3r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통조림, 이 통조림에 해당하는 부피는 자, v1은 자, 밑넓이 n분의 r의 제곱 파이 미디안 파이 r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 n분의 h 맞죠? 두 번째 통조림 얘에 해당하는 부피는 n분의 2r 제곱 파이 n분의 h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쭉 나가서 마지막 통조림 같은 경우에 vn은 n분의 n 제곱 파이 곱하기 n분의 h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다 더한 v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할게요. 파이로 묶고 n분의 r의 제곱 n분의 h 더하기 n분의 2r의
제곱 n분의 h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분의 n의 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럼 얘를 또 시그마 표시를 해볼게요. 는 파이는 앞에 있고요. 시그마. 변화하는 건 어디예요? r 값 앞에 숫자들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n분의 kr 제곱 n분의 h가 됩니다. 물론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파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n세제곱분의 r제곱 h가 되고요. 얘도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리미트를 취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곱하기 n세제곱분의 r제곱 h네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곱하기 n세제곱분의 r제곱 h. 그러면 얘와 얘가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얼마 나와요? 개수가 아까 3분의 1 나왔어요. 아, 파이 빼먹었네. 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3분의 1 파이 r제곱 h. 자, 여기서 처음에 구했던 부피와 지금 구분구적법을 통한 부피가 같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두 개 모양 다 부피가 그러니까 오차가 남는 형태의 구분구적법을 사용했습니다. 오차가 남는 형태의 구분구적법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구분구적법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 오차가 남게끔 계산해서 오차를 그 남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 혹은 넓이에 혹은 부피에 모자르게끔 안을 채운 다음에 그 모자른 오차를 채워주는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헷갈리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남는 부분으로 일원화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모자른 부분 같은 경우에 시험기간 혹은 추가적인 설명으로 한번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올릴 거예요. 네. 자, 구분구적법은 그래서 적분의 기초가 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적분을 하여라 라는 얘기는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무엇을 개선하여라 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이 표현을 많이 봤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x제곱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뭐 n분의 k의 제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정적분에 해당해요. 뭐냐, 요 리미트 시그마를 합쳐서 인테그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n분의 1은 뭐였어요? 밑변의 길이였어요.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x가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준 구분구적법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dx라고 표현을 해요. 이 dx는 쉽게 얘기해서 x에 관해서 변화한 거를 찾으세요. x의 변화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 식도 x의 변화식으로 써야 한다라는 얘기에 가까워요. 인테그랄, 그래서 가운데 요 주어진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fx가 되는 겁니다. 요 n분의 k 요걸 x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게 x 값이었잖아. 우리 대입할 때 n분의 k, n분의 2k, n분의 3k, 뭐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처럼 x 값에다 대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n분의 k를 x 자리에다 대입을 했던 거다. 그래서 저걸 x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각색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구하면은 매번 저렇게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한테 안 시키기 위해서 바로 정적분이라는 걸 만들었다. 근데 구분구적법에서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보면 바로 뭐다? 리미트 시그마를 합쳐서 새로운 기호인 인테그랄 S를 길게 들어 트린 모양이에요. 그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F n분의 K 혹은 n분의 1 이거를 다른 기호로 변환시켜서 계산하는 게 바로 뭐다? 정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구분구적법을 간단화시킨 게 정적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